1960년대 대한민국은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은 좁은 도로로 연결되어 있었고 차량도 적어 물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차량 대수는 6만 대에 불과했으며 1969년까지 도로 포장률도 8%에 그쳤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으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속도로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며 개념조차 생소했습니다. 건설사들 또한 대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할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964년 12월 차관을 빌리기 위해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보온과 쾰른 사이의 아우토반을 시속 160km로 달려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구상했습니다. 이후 자료 수집과 연구를 거쳐 대통령 선거 유세가 진행 중이던 1967년 4월 공식적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거셌습니다.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은 낮은 차량 보급률과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차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8차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낭비다. 재정 파탄 나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그 돈으로 보조금을 늘려 국민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인 IBRD조차 동서횡단 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할 것을 권고하며 차관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이었던 김대중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으로는 왕복 8차선 도로 건설은 무리다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자금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제 원조 자금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으로 일부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왕복 4차선으로 시작하되 확장을 대비해 도로 양옆으로 50m씩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니 도로 양옆 50m 내에는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의 성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단순한 도로 건설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로 보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5시간 내에 연결하고 무조건 3년 안에 완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대축척 지도가 없어 군인들이 시군구 지도를 붙여 대형 지도를 만들었고 산과 강을 구분하기 위해 미대 출신 ROTC 장교들을 투입해 등고선을 채색하는 작업을 5일 동안 밤낮으로 매달려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지도를 토대로 서울의 제3항강교를 기점으로 천안, 대전, 구미, 경주,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 428km의 노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의 가장 큰 난관은 기술력과 장비 부족이었습니다. 428km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크레인은 107대였으나 국내 보유 크레인은 단 2대뿐이었습니다. 결국 육군 공병대 17만 명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력이 투입되었고 상당 부분을 맨손으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현대건설이 태국도로 건설 경험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1968년 2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년 5개월 만인 1970년 7월 7일 마침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기존에 12시간 이상 걸리던 서울 부산 간 이동 시간이 5시간으로 단축되며 물류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개통 초기에는 부실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이 빈번했고 1년 만에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42억 원을 보수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없어 정면 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하루 2만 대 수준이던 교통량이 1977년 3만 대를 돌파했고 현재는 하루 100만 대 이상이 통행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속도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 건설비는 킬로미터당 1억 원씩 총 429억 원이었으나 2023년 기준 경부고속도로의 국유재산 가치는 11조 9,833억 원으로 28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북한과의 체제 경쟁으로 연결시켰고 1969년 삼선 개헌을 앞두고 경제적 성과를 보여 정권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경상도가 밀접하게 연결된 반면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오늘날의 영호남 대결적인 지역 정치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도로망 확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 덕분에 추가적인 토지 매입 없이 왕복 8차선 확장이 가능했고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성견지명이 만든 이 길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대동맥으로서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구별 여행자 채널 구독, 좋아요.